전 세계 어떤 어르신도 75세가 되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 변화가 통증이나 경고, 뚜렷한 증상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현실은 명확합니다. 지난 10년간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충격적이며 전 세계 노화 연구자들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75세를 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동일한 5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겪습니다. 평생 운동을 열심히 했든, 식사와 명상에 신경 썼든, 설탕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 보조제를 섭취했든, 혹은 나이에 비해 젊다는 평가를 받았든, 이러한 노력들은 이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수십 년 전부터 몸 깊숙이 숨겨진 스위치처럼 작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존재조차 인지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결과로 나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스위치들이 켜져도 몸이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며 건강의 구조를 서서히 바꿉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낄 때 이미 수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들이 이를 자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 병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초기 징후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본인조차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5가지 변화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수천 건 영상검사와 의료 기록을 통해 밝혀진 예측 가능한 생물학적 순서를 따릅니다. 특히 뇌신경 연구에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뇌 손상이 시작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가장 조용하지만 위험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5가지 변화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특히 첫 번째 변화는 몸 전체의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료는 설명란에 정리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나이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75세가 되어서야 그 진실을 깨닫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75세가 되는 순간 우리 몸은 수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잠이 줄거나 일찍 깨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크게 약화됩니다. 서울수면의학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75세 이후 뇌는 깊은 수면을 생성하는 능력을 최대 70%까지 잃습니다. 이는 세포 회복, 면역력 강화, 기억 정리 등 중요한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시기에는 멜라토닌 생성이 매년 약 15%씩 감소하여 새벽에 눈이 번쩍 떠 뒤척이는 일이 잦아집니다. 또한 생체 시계가 2~3시간 앞당겨져 오후 4시쯤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9시에는 졸림이 몰려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수면 주기 전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의 핵심 문제는 수면이 조각조각 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밤중 평균 15에서 20회 깨어납니다. 대부분은 몇 번만 기억합니다. 이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몸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곤하면 저녁 7시라도 눕고 새벽에 일찍 깨면 억지로 누워있기보다 독서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온은 섭씨 20에서 23도가 적절하며 빛 조절이 핵심입니다. 아침 30분 내 햇빛을 쬐면 생체시계 고정에 도움되고 오후 6시 이후 강한 빛을 피하면 멜라토닌 분비 유지에 유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분할 수면 패턴으로 안정적인 수면을 찾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4시간 자고 깬 뒤 3시간 더 자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8시간 연속 수면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5세 이후 만성 수면 문제를 겪는 인구가 6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패턴이 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변화에 맞춘 생활 설계만으로도 수면은 다시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가 되면 몸의 내부 온도 조절 장치는 근본적으로 약화됩니다. 시상하부의 열감지 신경세포가 약 2% 손실되며 땀샘의 수화 능력은 최대 40%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열이 오르면 몸을 식히는 속도도 늦어집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혈관 수축 확장 기능도 약화되며 피부 아래 피하 지방층이 약 30% 얇아져 겨울철 찬바람에 쉽게 몸이 냉각됩니다. 기초대사율도 약 20% 감소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몸이 온도 이상을 경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추워도 제대로 떨지 못합니다. 대응 방법은 생활 공간 온도를 연중 20에서 23도로 유지하고 계절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겹겹이 옷을 입고 물 섭취를 매시간 체크하며 하루 최소 1.4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계를 여러 곳에 설치해 숫자를 기준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운동은 온도 조절 능력 유지에 중요하지만 극한 기온에서는 실내 활동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75세가 되면 소화기관이 느려지며 식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식도 근육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힘이 약해지고 침 분비량은 40% 감소하여 소화의 첫 단계부터 부담이 생깁니다. 이산 분비량은 약 3% 줄어 영양소 흡수와 해로운 균 제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장 육모는 25% 정도 짧아져 음식 흡수 효율이 낮아집니다. 효소 분비량도 40% 감소하여 음식 소화가 늦어집니다. 대장은 음식 통과 시간이 길어져 만성 변비가 흔합니다. 간은 크기와 혈류량이 약 30% 감소하여 약물 대사와 영양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응 방법은 하루 서너 시간 간격으로 소식을 하고 한 끼 400에서 500칼로리 이하로 유지하며 한 입에 30회 이상 씹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소화 효소 보충제와 발효식품 섭취도 필수입니다. 섬유질 섭취는 부드러운 수용성 식품부터 천천히 늘려야 하며 난소화 식품은 신중히 섭취해야 합니다. 75세가 되면 균형 감각이 되돌릴 수 없게 무너집니다. 의학적으로 세 가지 균형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되는 삼중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전정기관의 감각세포 40%가 손실되고 근육과 관절의 고유감각 수용기 민감도도 최대 50% 감소합니다. 시력 역시 어두운 환경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뇌의 균형 정보 처리 속도도 70% 느려져 위험을 인지해도 즉각 반응이 어렵습니다. 발목 주변 근육과 유연성도 크게 줄어 몸은 고관절 중심의 불안정한 균형 전략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적 불안, 기립성 저혈압 등도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대응 방법은 균형 훈련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발로 서서 고개 좌우 돌리기, 눈 감고 균형 유지, 시각과 공간인지 훈련, 태극권 등은 낙상 위험을 40%까지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실내 환경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75세가 되면 근감 소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매년 3에서 5%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80세가 되면 남은 근육의 최대 절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체형 변화가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등 삶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단백질 섭취, 운동 자극에도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 동화 저항성이 발생하고 이성세포는 70% 감소합니다. 강한 힘을 쓰는 근육은 2배 빠르게 손실되고 운동 단위 연결망도 소실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호르몬 변화,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IGF-1 감소와 염증 지표 상승으로 근육은 지속적으로 분해 상태에 놓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효율 감소로 근육 사용 에너지가 60% 이상 줄고 단백질 합성 과정도 60% 둔화됩니다. 대응 전략은 식사마다 고품질 단백질 섭취, 류신 아미노산 포함, 비타민 D 보충, 아침 운동,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입니다.
알고 대비하면 두려움이 아닌 전략이 됩니다. 제가 원문 구조와 길이를 유지하면서 문장을 정리하고 반복을 줄였습니다.